감사합니다. 뭐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논의가 됐고 제 자신 굉장히 깊이 인볼브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참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주장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대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아마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한번 꼽아 보십시다. 첫 번째는 감성적인 이유들이 많습니다. 주권 문제, 뭐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결기 문제, 이게 나라냐, 하는 이제 이 감성적인 이런 이유가 많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요 독자 외교, 외교의 독자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작권이 미군 손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의 독자 외교를 안 받아준다. 북한도 우리를 괴뢰라고 부른다. 이걸 떨쳐내야지만 독자적으로 대접을 받는다. 이제 이 독자 외교 주장을 많이 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군사 개입. 이제 정 박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전작권이 미군하고 분리되어 있어야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군사 개입을 할 명분을 못 가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입장이 돼야 한다. 이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독자 국방, 독자 안보. 언제까지 미국한테 의존하는 방위 체제로 갈 것이냐. 차제에 전작권을 분리해야지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과거부터 나온 주장들인데 오늘 이제 정 박사님께서 여기다 두 가지를 더 하셨어요. 전작권이 우리 손에 있어야 북한 핵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 주장을 이제 하셨고, 또 도발 응징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평도 말씀을 하셨고,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바로 응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미군의 어떤 그 컨트롤에 묶여 있어서 제대로 못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추가하신 이 부분은 저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주장하시는 우리 사회의 제반 세력이나 정치 세력 이런 분들의 입장이 북한을 포용하고 북한하고 더 화해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고 이것이 확전되지 않도록 노력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이 전작권 조기 전환인데, 근데 지금 우리 정 박사님께서는 북핵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 박사님의 주장이 과연 지금까지 조기 전환을 주장해 오신 분들의 주장 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모나이즈 될 것이냐,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기는 정 박사님이 북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다. 제가 알죠. 그러나 또 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으로 기본적인 안보 마인드가 강해서 이게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된 것 같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조기 전환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주장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주장들 다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다 받아들이더라도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지금 체제와 전작권이 분리된 체제 중에서 어느 것이 북한이 보기에 대한민국을 쳐들어가기가 쉬우냐.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면전을 예방하는데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최우선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체제와 분리되어 있는 체제 중에서 어느 것이 유사시에 미군이 정원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느냐,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어느 쪽이 전쟁이 붙었을 때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으냐, 이게 세 번째 기준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요, 어느 쪽이 우리가 국방비를 더 많이 써야 하느냐, 이게 네 번째 기준입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조기 전환을 주장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고 국가 자존심, 외교적 모양새에 다 중시하죠 합니다. 그러나 안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생존 이상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얘기들은 중요하지만 그다음 순위의 기준들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걸 저는 이성적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뭐 감성적인 이유를 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감성적 접근인데 저는 이성적 접근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작권 조기 전환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제가 어떤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어떤 부분은 반론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독자 외교를 하기 위해서 전작권 분리가 필요하다.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만나서 비공식 시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국이 미군과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 군의 목소리가 더 중시될까 중국 사람들한테 강력한 한미 동맹 하에서 미군의 장비와 전략을 그대로 같이 쓰고 있는 한국군이 더 중국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는지 한번 비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이런 문제도 사실 감성을 앞세워서 해석해서 안 됩니다. 네, 북한한테도 정말 비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미군의 괴뢰니까 당신들하고 1대1로 협상할 수 없어. 이거는 우리를 공격하는 정치 논리지요. 미군과 붙어있는 한국군을 더 대접할까? 한국군 따로 있는 한국군을 더 대접할까? 북한한테 한번 북한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현실 세계와 그 논리 이론 세계하고는 차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전자군 조기 전환 논리는 전혀 충분히 다 수용할 수가 없고요. 또 뭐 정 박사님 열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뭐 미래역사 사령관을 우리 한국 합참의장이 한다. 참 비현실적인 말씀이죠. 미국이 GDP가 20조 가까이 되고 우리보다 15배, 16배 큰 나라인데 만약 저 동티모르 같은 조그마한 나라가 군대를 보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우리가 보내는 군대를 자기 나라 합참 그 의장 밑에다가 집어넣고 지휘하겠다 그러면 우리 군대 보냅니까? 이건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 예, 뭐 그 말고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같이 공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전작권 문제를 조기 전환을 주장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 관계없이 같이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작권을 조기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군은 언제까지나 독자 능력을 갖지 못한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로 뼈아픈 얘기입니다. 예. 내일 당장 떠날 수도 있고 모레 당장 떠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미군이 없으면 아직도 전쟁 계획도 제대로 못 잡고 지금 뭐 워게임도 제대로 우리 힘으로 제대로 못하고 이런 현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 아이한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을 제가 부모가 돈을 써서 붙였는데 그래서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년, 20년 계속 돈을 투자해서 가정교사를 붙였는데도 아직도 얘가 혼자 물에 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놈 자식 선생을 떼고 너 혼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전작권 조기 전환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랬다가 빠져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빠져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다가 이거는요 실험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운명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서기를 게을리했다면 우린 내부적으로 지탄해야 되고 우린 내부적으로 채찍을 가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의타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전작해서 홀로 쓰기를 강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국가 운명을 앞세우는 논리가 아닙니다. 예?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결론 뭐 반론이 또 나오면 제가 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전작권 문제는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이 지금 턱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한국 도운 거는 부인할 수 없고 한국 전쟁 때 3만 7천 명이 전사하면서 지켜주었는데 뭐 여기저기 반미 데모 일어나지요. 사드 하나 도입하는데 저 난리지요.
아이 저거 뭐 빼버리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미국 그 디시전 메이커들이 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전작권 얘기 우리가 끄집어내면요. 아, 그거 잘 됐어. 그러면 가져가 버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져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미국이 가져가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일이라도 가져가려고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독자 능력을 지금 우리 군이 키워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그거 하라고 질책하는 것이 우리 국방개혁의 주된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하면서 전작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까 뭐 삼축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니 국방개혁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4% 3%밖에 국방비 안 올렸는데 지금 과거 정부에서는 더 8% 올렸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더 올리겠다고 하시지 않느냐. 아니 우리 국방비 4% 쓰는 걸 8%로 올리고 10%로 올리면 삼축체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위성 하나가 돈 얼마 하는지 아세요? 군사위성 하나 비싼 거 하려면 한 1조 원 들 겁니다. 예? 싼 걸 해도 몇 천억이고요. 글로벌 호크가 얼마입니까? 그 한 대가. 한 대가 한 2천억 넘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 국방비는 다 합쳐서 380억 달러입니다. 40조. 미국의 국방비는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15배, 16배.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장비를 앞세우고 펼치고 있는 그것들을 따라잡아야 킬체인이 효과가 생기고 KMAD가 효과가 생기고 하는데 이거를 아니 삼축체제 빨리 구축해서 국방개혁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선거 캠페인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논리지만 국가 안보를 바라보는 정론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 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종합을 하고